안녕하세요. 모티북입니다. 오늘은 좋은 운명을 끌어당기는 공간과 풍수, 사는 곳이 운명이다 라는 책 준비했어요. 저자 소개 잠깐 해드릴게요. 초은 김승호, 주역 학자이자 작가, 1949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지난 46년간 과학으로서의 주역을 연구해 주역과학, 주역풍수라는 새로운 개념과 체계를 정립했다. 동양의 유불선과 수학, 물리학, 생물학, 화학, 심리학 등 인문, 자연, 사회과학이 거둔 최신 이론을 주역과 융합시켜 집대성한 결과가 바로 주역과학이다. 1980년대에 미국에서 물리학자들에게 주역을 강의하기도 했으며 맨하튼 응용지성연구원의 상임연구원과 명륜당 수석 강사를 역임했다. 베스트셀러 돈보다 운을 벌어라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알려졌지만 그 이전에 풍수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풍수 대가로 더 유명했다. 기운을 보호해 주는 방, 운명에 이익을 주는 집은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운명 경쟁에서 앞서려면 집안부터 점검하라. 돈의 맥이 흐르는 곳은 회장님들이 모여 살아 부촌이 되었고 유난히 태기가 잘 들어서는 곳은 난임 전문병원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 굴지의 모 대기업은 서울 남쪽에 기운을 새로이 받아들이기 위해 강남으로 진출했고 유난히 흥망이 심한 어느 건물은 그곳의 주인이 된 기업들이 하나같이 급작스럽게 추락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듯이 사람은 기운의 바다에서 산다. 세상을 이루는 천지인 삼재 중에서 하늘의 뜻을 받아들여 인간의 운명을 만드는 것이 바로 지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이 곧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내가 속한 나라, 지역, 동네는 물론이고 집과 방, 사무실까지 우리는 하루 24시간 공간의 기운을 흡수한다. 마치 공기처럼. 대한민국 최고의 풍수대가 초운 김승호 선생은 이 책에서 좋은 운명을 끌어당기는 공간의 조건을 원리부터 응용까지 모두 알려준다. 나와 잘 맞는 공간은 어떤 곳일까?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방은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 내가 사는 곳은 나와 궁합이 잘 맞을까? 건물의 터와 외관을 보고 그 건물의 운을 알 수 있을까? 집안은 어떻게 꾸며야 할까? CEO의 방, 가장의 방, 회사의 사무실은 어떻게 꾸밀까? 재물운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어떤 기운을 보충하는 데 집중해야 할까? 이 책은 운명과 기운, 사는 곳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준다. 시작하며 봉황새는 오동나무가 아니면 깃들지 아니한다.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뽕나무같이 변해 바다가 된다는 뜻이니 땅의 극적인 변화를 표현한 말이다. 땅은 사람이 그곳에 살든 안 살든 끊임없이 변화한다. 땅의 현재 모습은 옛날의 그 모습이 아니다. 지금의 모습도 세월이 지나면 차츰 변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자연의 섭니다. 삼라만상은 변화하는데 그 변화는 땅을 기초로 해서 일어난다. 땅의 변화는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해서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땅의 변화에 항상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명에 대해 알고 싶다면 결코 땅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하늘의 뜻은 땅에 깃들고 인간은 그 위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역사는 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인간은 그곳에 의지하는 미약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운명을 개척하고자 한다면 땅이 변해가는 섭리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땅의 변화는 인간에게 축복을 주기도 하고 재앙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때로 무섭기도 하다. 아주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오늘날 서울의 강남 땅은 부의 상징이지만
예전에 그곳은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다. 불과 수십 년 전에 그랬다. 그러던 것이 갑자기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로 변했고 땅값은 10,000배도 넘게 뛰어올랐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당연히 큰 축복을 받고 신분이 급상승했다. 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부귀영화가 땅의 변화에 의해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그 땅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는 농사가 취미여서 틈틈이 강남 땅을 사들였던 바 그 땅 덕분에 지금은 벼락부자가 되었다. 그가 특별히 성견지명이 있어 강남 땅을 지목한 건 아니었다. 그저 살던 집과 가까운 땅을 샀을 뿐이다. 그런데 그게 돌연 꿈도 꿔본 적 없는 큰 부를 안겨준 것이다. 그런 사람은 무수히 많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은 거의 다 땅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단편적인 사례지만 인간사의 크고 작은 일에는 땅의 변화가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은 땅을 잘 만나야 한다. 아니, 땅을 잘 선택해야 한다. 인간은 땅을 가꾸고 땅은 인간을 가꾼다. 이러한 이치를 알고 잘 활용한다면 인생은 더욱 빛날 것이다. 물론 땅과 인간이 서로를 해치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유념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땅의 재앙을 피하지 못해 파멸을 맞이하기도 하니까 말이다. 예컨대 2011년 일본 동북부 센다이 지방은 큰 변화를 맞이했다. 초대형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엄청난 불행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 땅에 지진 해일이 닥치고 그로 인해 원자로가 파괴되었다. 이 원전 사고라는 재앙이 자연재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인간의 실수 때문이었는지 그 원인은 중요하지 않다.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운명적 책임자일 뿐이다. 왜 그곳에 살았던가? 이것은 너무 거대하고 불가항력적인 문제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하늘만 탓할 순 없는 일이다. 이 문제는 잠시 덮어두자.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는 사는 곳을 잘 선택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예로부터 봉황새는 오동나무가 아니면 깃들지 아니한다고 했다. 이는 상스러운 땅을 잘 골라야 한다는 조용한 가르침이다. 문제는 어떻게 좋은 땅을 찾아가고 재수 나쁜 땅을 피해 가느냐다. 사실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쉬운 것부터 차분히 풀어나간다면 큰 행운을 맞이하는 것도 현실이 될 수 있다. 땅이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이므로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여기서는 땅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세심하게 관찰하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땅이란 인간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존재다. 땅은 고요하고 수동적인 존재도 아니고 잠자고 있는 존재도 아니다. 오히려 땅은 적극적으로 주변을 지배하면서 영구적으로 활동한다. 땅은 죽지도 않는 존재다. 인간은 자신이 땅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땅이 인간을 소유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서 어떤 땅에 잠시 머물다 떠날 뿐이다. 이것은 인간의 숙명이다. 땅은 영원하지만 인간의 삶은 유한하다. 인간은 어떤 땅에서 오래 살기도 하지만 결국 죽어서 그 땅을 떠난다. 그러면 그 땅은 또 다른 사람을 맞이한다. 땅은 인간의 운명을 만들어내는 존재다. 땅은 틀린 말을 하는 경우가 없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행동으로 미래를 표현한다. 그러니 인간은 무심히 살아서는 안 된다. 땅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와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인간과 땅은 서로 도우면서 살 수도 있고 서로 해치면서 살 수도 있다. 인생을 살면서 땅이 인간의 동반자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땅을 살아있는 존재로 보는 순간 인간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땅과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운명을 바꾸는 가장 손쉬운 방법. 바깥의 터가 어떻든 집이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산다. 터가 좋아야 하고 집도 훌륭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런 조건을 모두 갖추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참으로 애석하기도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문제다. 우리는 좋은 운명을 맞이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방이라는 출발점에 섰다. 이곳이 우리가 가꾸어야 할 최우선 과제다. 훗날 땅이 바뀌고 집이 바뀌면 그때 가서 또 다른 할 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풍수 공부는 미래를 위해서 해두든 취미로 하든 상관없지만 절대로 현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방에서 산다. 그런데 그 방을 꼼꼼히 살펴본 적이 있는가? 대개는 바쁘게 사느라 대충 해놓는다. 몸은 이 방에 있는데 마음은 먼 곳에 가 있는 것이다. 멀고 먼 어느 희망의 땅에 말이다. 이를 나무랄 수는 없다. 인간은 누구나 이상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을 가꾸지 않는다면 대단히 큰 손해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방을 꾸미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운명을 개선할 수 있다. 방을 고치면 운명이 바뀐다. 누누이 강조했듯이 우리는 누구나 지속적으로 운명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방법은 무수히 많다. 모든 것이 운명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 자체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효율이 중요하다. 좋은 운명을 이끌어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말이다. 천지인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지만 여기서는 지에 관해서만 생각해보자. 우리는 대체로 방에 대해 무심한 편이다. 쓸고 닦고 정돈하고 가구를 배치하기는 한다. 그러나 좀 더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방이란 노력한 만큼 새로워지고 그로써 운명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말한다. 방을 장식하는 것은 그저 기분을 좋게 하는 것뿐이지 크게 운명에 도움될 리 없다고. 그렇지 않다. 우리의 영혼은 사는 곳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어떤 이유로든 영혼이 변화하면 곧바로 운명도 영향을 받는 법이다. 운명 개선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영혼을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사는 장소를 고치는 것은 노력에 대비해 얻는 것이 많다. 이는 아주 희망적인 소식이다. 방을 고치는 것은 어렵지도 않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 사소한 노력으로 운명이 좋아진다면 얼마나 기쁘겠는가. 우리의 방이 비록 작을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신비가 가득 차 있다. 무엇 하나 의미 없는 것이 없다. 우리는 방이라는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좁은 방이라도 넓게 봐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새롭게 봐야 한다. 방은 알면 알수록 다르게 보인다. 그리고 거기에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천장은 영혼이 움직이는 방향이다. 때문에 영혼이 천장에 신경 쓰는 것이다. 천장이 뻥 뚫려 있으면 영혼은 가만히 있질 못한다. 천장은 육중하고 입체감이 있어야 한다. 색깔도 지나치게 밝으면 안 된다. 노란색이나 빨간색은 물론 안 되고 복잡한 곡선도 피해야 한다. 천장은 어디까지나 음적인 존재여야 하므로 절도가 있어야 한다. 천장이 무심하면 안 된다. 번거롭더라도 고쳐야 한다. 살림살이를 장만할 생각만 하지 말고 천장을 제대로 살려야 함을 명심하라.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운명도 바꾸고 기분도 좋아지는 일이니 망설일 필요가 없다. 바닥은 네모 반듯하고 아늑한 온돌이 가장 좋다. 방의 조건을 보면 먼저 네모 반듯해야 하고 바닥이 조금이라도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둥그런 방도 안 된다. 그런 방은 마음과 몸의 건강을 해치고 운명마저 나쁘게 한다.
방이 지나치게 작거나 완전히 정사각형인 것도 나쁘다. 하지만 방의 크기는 형편에 따르는 것이므로 여기서 논하지 말자. 일단 이 정도의 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진 방을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부터 가꾸어 나가야 할까? 제일 중요한 것은 출입문 근방이다. 밖은 풍, 즉 바람이고 안은 택, 즉 연못이므로 문에서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다. 문은 원래 풍이지만 닫혔을 때는 산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문 근처를 꾸미기가 가장 어렵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문은 육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알루미늄이라든가 허름한 합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좋은 기운이 새어나가고 나쁜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살림살이는 최소화하고 아름다운 조명을 갖춰라. 이번에는 가구나 살림살이 등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짐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방을 창고처럼 만들지 말라는 뜻이다. 대부분의 가정에는 필요 없는 물품이 너무 많다. 방 안의 물건들은 꼭 당장 아주 많이 필요한 경우에만 있어야 한다. 의미 없는 물건은 빨리 치워버려야 운명에 좋다. 방에 임계량 이상의 물건이 있으면 내산소가가 되는 바 옹졸한 운명이 된다. 그리고 모든 물건은 벽면을 따라 질서 있게 각이지게 배치해야 한다. 방에 곡선이 많으면 좋지 않다. 질이 멸렬해서도 안 된다. 선이 분명하고 반듯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났다라는 주역의 원리를 응용하는 것이다. 방은 땅이기 때문에 두루뭉술한 것을 경계한다. 방의 목표는 정지다. 방을 체육관처럼 만들어서도 안 되고 음침한 창고처럼 만들어서도 안 된다. 고요한 것과 음침한 것은 개념이 다르다. 그리고 벽에는 반드시 책장이 있어야 한다. 책장은 산천대축인 바 이는 방의 요동을 막아준다. 그리고 방은 출입문과 창문이 적을수록 좋다. 방은 어디까지나 휴식처여야 한다. 관광지의 풍, 즉 소통이 많은 방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벽은 그대로 두지 말고 반드시 장식을 해야 한다. 그림이든 붓글씨든 사진이든 무엇이든 좋다. 벽지는 권위 있어 보이는 것일수록 좋다. 벽을 잘 꾸며 놓으면 그 자체로 방을 지키는 청룡 백호가 될 수 있다. 벽의 역할은 산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방의 소음은 일종의 병으로 보면 된다. 고요함은 영혼의 약이다. 도인들이 깊은 산중을 찾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꽃병은 위치만 잘 잡는다면 아주 좋은 장치가 된다. 방은 약간 밝은 것이 좋고 조명 기구가 아름다우면 더 좋다. 여러 단계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면 아주 편리하다. 상황에 따라 밝기를 즉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의 밝기는 뜻이 깊다. 조명은 약간의 차이로도 영혼의 생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운명에도 큰 차이가 일어난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사항이 있다. 방에 의자가 많아서는 안 된다. 방에서는 가급적 방바닥에 앉아서 지내는 게 좋다. 이른바 땅에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인은 의자 생활에 익숙한데 이는 풍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몸은 방의 고요를 흡수해야 하는데 의자는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 이로써 신경과 영혼은 긴장한 상태가 된다. 방바닥에 앉아있으면 허리가 강해진다. 도인들이나 명상가들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허리의 힘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의자에 계속 기대는 자세는 장기적으로 해롭다. 그리고 의자의 외형은 반듯하지도 않고 짜임새도 없어서 방 전체를 흔들어 놓는다. 꼭 필요한 책상의 의자라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게 안으로 바짝 붙여놔야 한다. 의자는 그저 흉물이라고 보면 된다. 인간은 깊어지고 고요해질수록 좋은 운명이 많이 쌓이는 법이다. 벽에 대해서는 할 수만 있다면 입체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아주 좋다. 이는 고요 속의 진동인 바. 방 안에 가끔 뜻깊은 음악이 흘러나오는 건 역시 아주 좋다. 이는 방의 하늘, 즉 천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다. 음악은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다. 방도 음악을 듣는다.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위대한 음악가들의 명곡에는 좋은 기운이 담겨 있다. 좋은 음악을 들은 방은 반드시 인간에게 보답한다. 이는 율러의 작용으로 하늘의 기운과 소통하는 것이다. 방을 꾸미는 일은 예술을 넘어서 도의 영역에 접근하는 신성한 작업이다. 평소에 미안을 높이고 방의 풍수적인 뜻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실천하면 된다. 이것이 이 장의 요점이다. 사람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안에 들어와서 쉬는 시간에 언제나 방의 새로운 꾸밈을 생각한다면 운명은 날로 발전할 것이다. 방은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날이면 날마다 새로워져라 라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는 사는 곳을 새롭게 해 만물의 작용을 일으켜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방에 대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지낸다면 이는 방을 미워하는 것이 된다. 방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만 인간의 운명에 보답한다. 풍수의 기본은 청결이다. 정갈한 마음가짐으로 정리정돈을 잘하고 불필요한 물건은 하루빨리 버리자. 실내 풍수는 어려울 것이 없다. 무엇이든 지나친 것을 경계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매사에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다. 1. 현관. 기운이 들고 나는 곳. 현관이 가장 중요하다. 현관은 언제나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하고 가급적 조명도 밝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문을 열자마자 방이 직접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관과 방이 직통으로 연결되면 거기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피로가 쌓이고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 현관에 들어섰을 때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드나드는 사람이 다급한 느낌으로 바쁘게 들어오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문 바깥쪽에 맑은 소리를 내는 종을 걸어두는 경우도 있는데 맑은 소리는 소통을 뜻하고 행운의 도착을 뜻해 아주 좋다. 현관에 신지 않는 신발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어서는 안 되고 아이들 자전거나 우산꽂이, 골프 가방 같은 물품이 통행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신발장은 가급적 붙박이형으로 벽면에 꼭 맞게 제작된 것이 좋다. 신발장 내부 역시 버릴 것은 버리고 정갈하게 유지하는 데 신경 쓴다. 현관에는 잎이 많은 녹색 식물을 잘 보이는 곳에 두면 좋다.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상승시켜주기 때문이다. 현관에서 보이는 곳에 가족 사진을 걸어두는 것도 좋다. 꽃이나 식물, 그림, 풍경화도 좋은데 그 밖에 다른 그림은 별 뜻이 없으므로 좋거나 나쁘다고 말하기 어렵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곳에 매트를 깔아 놓으면 좋다. 매트는 집 안과 바깥을 구분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바깥 기운을 정제해주는 뜻이 있어 방을 보호해준다. 단, 밝은 색깔의 매트는 바깥의 나쁜 기운을 끌어모을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고상한 색깔을 선택한다. 2. 침실. 머리는 북쪽으로 두고 자는 것이 좋다. 만약 북쪽으로 두기 어렵다면 서쪽만 피해 방향을 선택한다. 서쪽은 피해야 한다. 침실에는 돌덩이 같은 무거운 소품을 두는 것이 좋다.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이나 암수가 한 쌍으로 되어 있는 소품도 좋다. 베개는 낮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침실에서 안쪽은 남편이 사용하고 바깥쪽은 부인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상태는 지천태의 괴상인데 이 괴상은 부부가 더욱 친밀해지고 남편의 기운이 날로 쌓여서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가 있다. 침대는 벽에 바짝 붙여 놓으면 안 된다. 30cm 정도라도 띄워 놓아야 한다. 침대가 벽에 밀착되어 있으면 영혼이 억눌리는 느낌을 받는다. 침실에 거는 벽시계는 팔각형이 좋다. 원형은 천이어서 방의 뜻에 위배된다. 꽃이 핀 화분은 침실에 두지 않는다. 꽃은 화이고 잠은 수이기 때문에 꽃은 잠을 방해한다. 침실의 침구나 커튼은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밝은 색깔을 피한다. 침실은 영혼을 보호하고 제대로 휴식하기 위한 곳이므로 인테리어도 차분한 느낌으로 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침대 머리의 모양이 매우 다양한데
가급적 너무 화려하거나 복잡하지 않은 것이 좋다. 웅장한 느낌이 나면 좋은데 이는 그곳에서 자는 사람에게 권력이나 권위를 가져다 준다. 침실에 전자제품을 두면 기의 흐름을 요동시킨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놓아야 한다면 침대로부터 가능한 한 먼 곳에 놓는다. 침대는 잠을 자기 위한 곳이므로 날카로움을 경계해야 한다. 전자제품은 날카로움을 뜻하는데 이는 기의 흐름을 요동시킨다. 침실에는 가급적 거울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 거울은 영혼을 놀라게 하기 때문이다. 가릴 수 있다면 쓰지 않을 때는 가려놓는 것도 방법이다. 침실에 화장실이 딸려 있을 경우 화장실 문은 열려면 열고 닫으려면 확실히 닫는다. 애매하게 반쯤만 열어두면 안 된다. 3. 거실. 소파는 크기에 상관없이 지나치게 화려한 것은 피한다. 커튼이 지나치게 화려하면 행운이 새어나간다. 적당히 두꺼운 것이 좋다. 거실에는 풍경화가 좋다. 가족 사진은 휴식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면에 크게 걸기보다 한쪽에 조용히 걸어두는 게 좋다. TV나 오디오 등 소리가 나는 가전제품은 남쪽에 두는 것이 좋다. 시들거나 죽은 식물이 든 화분은 없애는 것이 좋고 철제 가구는 가급적 피한다. 책이나 잡지가 바닥에 놓여 있어 걸리적거리면 안 된다. 책이나 잡지는 바닥에 두지 말고 세워서 벽에 붙여둔다. 베란다를 확장한 아파트 거실의 경우 벽을 허물어낸 자리에 줄기와 잎이 무성한 화분을 걸어두면 좋다. 안 쓰는 물건은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수납의 기본이다. 항상 물건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거실에 선반을 설치해서 안 쓰는 물건을 얹어놓는 것은 좋지 않다.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은 가급적 키가 작은 것이 좋지만 벽 귀퉁이에 놓는 것은 키가 커도 상관없다. 거실에 꽃을 놓는 것은 좋다. 다만 앞에서 말했듯이 휴식을 방해하므로 침실에는 화려한 꽃을 놓지 않는다. 거실은 품격이 중요하다. 아기자기하고 자잘한 소품들보다는 고풍스러운 것이 좋다. 4. 자녀 수험생의 방. 아이 방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해야 한다. 가구는 최소화하고 잡다한 물건은 다 치운다. 책상은 밝은 색 나무로 된 것이 좋은데 무늬가 있는 책상은 아이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 벽지는 베이지 톤이나 연한 녹색 계열이 좋다. 띠 벽지나 요란한 무늬의 벽지는 피한다. 조명은 은은하게 한다. 책이나 자료는 눕혀져 쌓아놓지 말고 세워서 꽂아두도록 한다. 커튼이나 롤 스크린의 경우 기하학적 무늬나 사선 무늬는 집중력을 떨어뜨리지만 세로 줄무늬는 괜찮다.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는 방문에 그네를 외워두기도 하는데 초등학교 이전에는 괜찮지만 그 후에는 좋지 않다. 붓글씨나 동양화 작품을 벽에 걸어두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지도 그림도 좋다. 반면 풍경화는 공부를 방해하고 마음을 들뜨게 함으로 좋지 않다. 5. 화장실. 화장실은 조명이 어두우면 안 된다. 청소도구는 보이지 않게 한다. 창고 같은 분위기는 최악이다. 어지러운 욕실용품은 최대한 줄이고 보이지 않게 정리한다. 화장실은 항상 물이 흐르는 곳이라 지저분해지기 쉬우므로 환기와 청소를 철저히 한다. 화장실 문은 닫아두고 변기 뚜껑은 항상 덮어놓는다. 변기보다 높은 곳에 건강한 식물을 두면 좋다. 전체적으로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계열을 사용하면 좋다. 반면 붉은색, 자주색, 검정색, 갈색 등 어두운 색은 사용하지 않는다. 화장실이 너무 화려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욕조에 물을 받아두지 않는다. 6. 부엌. 식탁에 약병을 놓으면 안 된다. 식탁이 아니더라도 음식과 약병은 같은 곳에 두지 말아야 한다. 함께 있으면 회복이 잘 안 되고 사건 사고가 많아진다. 식칼은 칼집에 넣어 보관해야 돈이 모인다. 집안에 좋은 칼이 많으면 좋다. 부엌은 따뜻한 색깔로 밝고 환하게 꾸민다. 식탁 위의 조명 기구는
단순한 게 좋다. 전자레인지와 냉장고를 가까이 두지 않는다. 식탁은 반드시 벽에서 약간 떼어놓는다. 주방 창가에 작은 화분을 놓아두면 좋다. 사용하지 않는 낡은 그릇은 쌓아두지 말고 처분하라. 냉장고에 자석이나 메모지를 너무 많이 붙이지 않는다. 주방에는 좋은 도마가 있어야 한다. 이는 내지 예로서 부동산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있다. 7. 사무실. 사장실은 북쪽에 있어야 좋다. 여성과 가까운 곳이 좋고 신입사원과는 먼 곳이 좋다. 입구에서는 먼 곳이 좋다. 입구에 들어섰을 때 사장실은 좌측에 보여야 한다. 좌측이 하늘이기 때문이다. 사장실 내부는 고요하고 냉정한 느낌이 드는 것이 좋다. 지나치게 넓은 곳보다는 적당한 크기의 방을 가급적 단순하게 꾸며야 한다. 사무용 책상은 타원형이나 길고 둥근 모양이 좋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건 피한다. 사무실에서 직위가 가장 높은 사람이 북쪽에 앉으면 좋다. 여성 직원은 서쪽이 좋고 신입사원이나 직급이 낮은 직원은 동쪽이 좋다. 책상과 책상 사이의 거리는 최소한 70cm 이상 확보한다. 죽은 시계는 걸어두지 않는다. 등이 창문을 바라보면 힘과 창조성,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나간다. 책상이 문과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진다. 책상이 벽을 보고 있으면 고개를 들 때마다 시선이 벽에 부딪혀 영감이 차단된다. 어떤 물건이든 집안에 들어온 물건이 방을 압도할 만큼 크면 아주 나쁘다. 오래된 물건, 나무, 돌, 고급 술, 책과 책장, 동양화, 서예 작품 등이 재물운을 좋게 만든다. 아름다운 그릇, 좋은 도마, 식칼, 보석, 금, 카펫 등도 좋다. 주로 여자들이 좋아하는 물건이 재물운을 좋게 만든다. 가장이 남자인 경우 가장이 쓰는 방은 생동감보다 안정감을 추구해야 한다. 가장이 쓰는 방에는 책이 필수다. 출입구는 앉은 곳에서 좌측에 있어야 좋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집을 어떻게 꾸며야 할까? 방은 오로지 음이어야 한다. 건강이 상했다면 그 원인은 방이 양이기 때문일 것이다. 환자에게는 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고상하고 고요하며 평온한 느낌을 주어야 한다. 붉은색은 금물이다.